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저는 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23년 1월 이번 달 난방비 모두 안녕하신지요? 올겨울 어디를 가도 화두는 난방요금 또는 관리비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지껏 한 번도 내보지 못했던 가장 비싼 요금을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도 이 도시가스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요금의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추이를 살펴보고 실제로 저희 전원주택의 1년 동안의 도시가스 요금을 보여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예측 및 대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태어나서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생전 처음으로 이 겨울에 집이 따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이상한 상태를 처음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겨울에 집이 따뜻하면 좋아해야 하는데 이젠 가족끼리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보, 이거 집이 너무 따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는 난방비 때문입니다. 이 추운 엄동 설안에 집이 따뜻하면 좋아해야 하는데 집이 따뜻하다고 흔쾌히 좋아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섭게 오른 난방요금,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저희 집과 같은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인 2022년 무려 이 4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22년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동안 도시가스 단위인 메가줄당 14.22원에서 현재 요금인 19.69원으로 대략 38% 정도 요금이 올랐습니다. 참 얄궂게도 이 도시가스를 잘 안 쓰는 봄, 여름, 가을에만 올랐는데요. 이러다 보니 올릴 땐 큰 충격은 별로 없었는데 막상 오르고 나니 그해 겨울에는 체감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2분기 역시 또 1.5배에서 1.9배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무려 작년 봄 요금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작년 봄에 약 10만원의 요금을 냈다면 올해 2분기 예견대로 인상이 단행된다면 내년 봄에는 20만원이 되는 것이죠. 비단 이 문제는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지역 열난방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 열난방 요금도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조정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난방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요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상기후도 이 이상구에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한파 또한 매일 기록을 경신하며 난방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가스, 열난방, 전기요금이 겨울의 한파와 맞물려서 저와 같은 이런 전원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까지 엄청난 요금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1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분과 사용량의 추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사용량 추이를 보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작년 10월 이후 사용량은 더 적어도 요금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해 보면 작년 1월은 사용량은 422세제곱미터에 요금은 약 29만원, 그에 반해 올해 1월은 사용량은 433세제곱미터인데 요금은 약 41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에이, 올해 1월이 더 많이 썼네, 더 많이 사용했으니 요금이 더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작년 2월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2월 도시가스는 465세제곱미터를 사용해 약 32만원이 나왔습니다. 즉 올해 1월보다 무려 32세제곱미터나 더 많이 사용했는데 요금은 무려 9만원이나 적게 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난방은 작년보다 더 적게 돌리고 춥게 지냈는데도 요금은 9만원이나 더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정도 난방요금이 저희 집과 같은 55평 단독주택에서 요금 폭탄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나쁜 분들도 부지기수일 테고요. 하지만 그 증가폭이나 추이를 보면 결코 우습게 볼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2분기 또 한 번의 도시가스 인상안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면 내년 2024년 2월에는 작년하고 비슷하게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무려 약 60만 원가량의 도시가스 요금 폭탄이 날라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이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간 평균 온도 대비 사용량은 그래프를 살펴보면 당연히 평균 온도가 낮아질수록 도시가스 사용량은 올라가는데 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엄청난 한파의 날들이 잦아지는 느낌이고 이럴수록 난방비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난방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민일수록 클 수밖에 없는데 버는 것은 점점 줄어들거나 고정인 반면 기본적 필수 지출인 냉난방비와 교통비 등이 계속 오르니 이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상의 요인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 한전이나 도시가스 공사의 이 경영상 적자폭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난방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도시가스 자체를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도를 낮추고 온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커튼, 카페트, 뽁뽁이 등으로 실내 단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새로 짓는 집이라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 패시브 하우스와 같은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온기 보존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생활상에서도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온수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옷을 더 껴입고 조금 더 추워진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 버티는 능력을 키우는 것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보일러 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도 각자 수명이 있으므로 노후화된 보일러는 새 것으로 과감히 교체해서 같은 연료를 넣더라도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특히 이 난방 배관 등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배관에서 열 전달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최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겨울에 이 사용하지 않는 방들은 밸브를 아주 조금만 열거나 닫아서 난방을 이렇게 집중화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고 보니 뭔가 이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아쉽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그동안 조금 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난방요금과 절약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런 점을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생활해야 하며 더 지혜를 모아서 아껴 나가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난방요금 폭탄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생활상의 단편 같아서 씁쓸함을 넘어 두려움까지 들게 합니다. 물론 오른 요금이 낮아진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고 변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